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어저께 했던 거 2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어가지고 어저께 했던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은 깨졌다인데 오늘은 2탄을 해보겠습니다. 2탄인데 이제 어제 했던 거는 양자 얽힘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을 깨트리려고 해서 시도를 했던 거죠. 오늘은 발상의 전환이란 주제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여러 가지로 다 깨버릴 수 있다. 발상만 전환을 한다면은 목욕을 하다가 다양한 발상들이 떠올랐어요. 안 될 건 없더라고요. 1. 예측으로 깰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이 강아지가 저녁 시간은 대충 한 저녁 10시부터 한 12시, 그러니까 22시부터 24시 사이가 되면은 이 간식 달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 정보 전달이라는 게 꼭 어떠한 매개체가 없더라도 예측으로도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떠한 패턴화된 예측. 네. 그러니까 이 시간쯤 되면은 이 강아지는 간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간식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이미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정보 전달은 빛보다도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약속으로 깰 수 있다. 예측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약속은 좀 예측보다는 정확한 편이죠. 정확히 3시가 되면은 정보를 주고받자. 정확히 3시가 되면은 이러한 말을 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으로도 깰 수 있다. 이 예측과 약속, 이 대표적인 게 요즘 IT 기업들이 사용하는 무슨 톡이야 그거 이름이. 무슨 톡이지? 있잖아요. 고객센터인데, 무슨 톡인데, 그런 거로 미리 고객이 질문할 거를, 다 예측해놓고, 미리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통신수단을 통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고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데이터가 쌓이니까 미리 질문할 거를 다 예측해놓고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통신수단을 통하지 않고도 클릭해가지고 내가 질문할 거를 내가 말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지 않고도 미리 다 되는 거죠. 클릭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결국은 클릭해가지고 서버로 전송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인터넷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온 디바이스 형태로 인공지능을 탑재하면 되죠.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뭐 챗GPT라든지 이런 걸로 인터넷을 연결된 상태에서 이용을 하지만은 그 메타에서 내놓은 인공지능이 이제 온 디바이스 형태로 꽤 무거운 파일을, 그러니까 학습된 인공지능 파일을 다운로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인데 내 컴퓨터에서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되죠. 이미 인공지능한테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볼 거 다 예측, 예약,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이 통신수단을 통해서 정보 전달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뭐 쇼핑,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 뭐 게임, 뭐 이런 온라인 게임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게임은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통신수단을 통하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예약을 하면 되죠. 나는 매일 오후 3시에 우유를 배달해 주세요 라고 예약을 해 놓으면은 따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매일 3시가 되면은 알아서 우유 배달이 되는 거예요. 네. 카카오톡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위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약속을 미리 정해놓고 어느 정도 패턴화된 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한다면은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 왜냐면은 예전에는 서로 이게 소통을 많이 했지만은 뭐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뭐 안부 묻고, 근데 그런 절차들이 생략이 되고 그냥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억진가?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문화나 정서나 그런 것들이 생활 패턴이 바뀌어진다면 요것도, 근데 이 사실 이건 좀 억지스러운 면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텔레파시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쵸. 이거는 의사소통 자체 아니지. 이 서로 면전에 두고 대화하는 거는 텔레파시가 굳이 필요 없죠. 그냥 말하면 되니까. 그쵸? 근데 말하는 것도 이 소리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소리가 빛보다 빠르지는 않으니까 결국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의사소통 자체가 결국은 빛보다 빠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텔레파시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네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것들은 텔레파시로 바뀌어야 되고 어떠한 통신수단에 대한 정보 전달은 이렇게 예측과 약속 이런 패턴화된 이런 걸 통하면은 통신수단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물리적인 배송, 이런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뭐 우유가 배달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유가 배달되는 거는 뭐 택배차로 배달을 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제 3D 프린터 같은 걸로다가 정보만 이제 받고 3D 프린터로 만들면 되죠. 네. 더 나아가서는 양자 텔레포테이션, 예, 이걸로다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모든 물질들의 입자 구조를 다 파악을 해서 정보만 왜냐면은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중요한 건 정보예요. 왜냐하면 모든 건 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은 사실상 정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시뮬레이션, 가상세상, 예, 매트릭스, 홀로그램, 뭐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0과 1로 이루어진 이 디지털 세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거든요. 0과 1의 두 가지 이진수로 이루어진 정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물질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냐 없냐, 예측으로 할 수 있고 약속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억지 같은 면이 뭐 있을 순 있겠지만은 억지가 아니라 관점만 살짝 비틀면은 발상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대표적인 수많은 예시를 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이제 작업을 증명하는 POW, 이 작업 증명 방식,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채굴기로 채굴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응용해 가지고 POW 방식이 아니라 POS, 야, 꼭 전기로 채굴기로 채굴해야만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 지분이 많은 사람들의 지분을 이용해서 증명해볼까 해서 바뀐 게 POS 지분 증명 방식이에요. 이더리움이 이렇게 바뀌었고, 왜냐면은 야,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가 있을까? 어차피 그렇게 하면 자기도 죽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선하다는 개념, 그런 개념을 활용을 한 거죠. 이 인간적인 면이죠, 지극히. 왜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동족 살인 같은 거죠. 야, 같은 동족인데 설마 잡아먹겠냐, 약간 이런 개념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이 조금만 발상을 바꾸면은 기존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뭐 DAG 같은 이런 뭐 해시 그래프 뭐 이런 거 이제 이전에 전송했던 트랜잭션을 활용해 가지고 이전 정보값을 가지고 다음 정보값에 증명을 하는 방식. 이게 또 뭐 어떤 애들은 뭐 타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응용을 한 블록체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 예. 뭐 교통수단도 예전에는 뭐 사람이 걸어다니다가 자전거였다가 뭐 자동차로 했다가 배였다가 비행기였다가 뭐 우주선이었,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듯이 이 발상을 조금만 전환을 한다면은 빛보다 빠른 거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 우주 문명이, 그러니까 우리 우주,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매트릭스 이 디지털 세상이라면 우리 우주가 문명이 차원이 좀 낮아. 하지만 고차원의 문명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디지털 세상이라면은 뭐 지금 우리의 통신 수단을 뭐 비유적으로 뭐 모뎀을 쓰는데 여기는 뭐 무선을 쓴다. 예, 뭐 광 케이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프로그램 개발 면에서 보면은 꼭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하냐. 어떤 사람들은 뭐 파일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메모리에다가 저장해가지고 캐싱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발상만 조금 비틀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 빛보다 빠른 거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게임에서도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스타크래프트 양씨. 이게 이제 보통은 이 공격 유닛으로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데 일꾼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일꾼 뭉치기, 뭐 SCV 뭉치기 뭐 이런 걸로다가 상대방을 이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좀 많이 하는데, 이런 거에 이제 죽으면 상대방은 당황스럽죠. 막 일꾼이 막 한 부대, 두 부대, 세 부대로 막 뭉쳐가지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뭐 질러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죠. SCV가 막 한 두 부대 이상 막 뭉쳐 있는데 질러 그냥 녹아버려요. 몇 개나 뭉쳐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다가 당하면은 이 버그 쓰지 말라고 막 욕하죠. 근데 벌써 스타크래프트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원래부터 있던 기능인데 이 원래 있던 기능을 버그라고 하는 거죠.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인정을 못 해.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공격 유닛으로만 공격이 들어와야지 공격으로 보는 건데, 막 일꾼 가지고 뭉쳐가지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처음 보는 공격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막 버그 쓰지 말라고 막 핵 쓰지 말라고 막 이런 말 하는 거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발상을 조금 전환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냥 서울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지. 뭐 자전거를 타든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뭐 낙하선으로 가든 땅굴을 파서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서울에만 도달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정보만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면 특수 상대성 이론은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얘를 그냥 게임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매너 게임 하고 뭐 꼭 공격 유닛으로만 죽이고 뭐 정형화된 패턴으로만 꼭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만 조금 비틀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빛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네.